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남부 쪽 피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전 한때 반대 매매 물량도 한 번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금액은 한 1000억 정도 좀 비슷하게 개인 물량이 반대 매매 좀 오전에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개인이 코스닥 코스피에서 많이 판 걸로 봐서는 그 중에 그래도 한 거의 10% 이상 물량이 신용 물량 이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보통 이게 자율 반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하락장이면 이게 자율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하락장 속에서 이런 자율 반등을 주면은 보통 요새 MZ 세대들은 또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막 생일 때 자장면 먹지 않았습니까? 그죠? 피자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나온 것 같은데 중학교 때인가 피자를 먹기는 어려웠었고 자장면과 탕수육을 그 어머니가 중국집에 가서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새는 거의 없겠지만 그쵸?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아이들의 마지막으로 고아원에 보내기 전에 자장면을 먹였다고 하는 그런 농담 어린 슬픈 그 약간 이제 속담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장면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예슬 정말 뭐 탤런트 중에 좀 미스코리아였죠, 한예슬이. 그죠? 좀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니들 먹을 짜장면은 없어, 이 표현입니다. MBC 시트콤에서가 드라마에서 나왔던 한 장면인데 자, 우스갯소리로 한번 증시에도 지친 주린이 개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농담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마감 시장지표 보면은 강세테마 약세테마 나눠보면 약세테마 2차전지 이게 오늘 뭐죠? LG화학 이제 앞으로 분사해서 하반기에 원래 IPO 할 LG 에너지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납품한 셀이 GM에 그죠? 납품된 그런 셀이 불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뭐 조선 그리고 해운업종 이런 것들이 강했고 두나무 관련주, 창투사 이런 거는 비트코인 이 이슈가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또 핫하게 시장에서 좀 오랜만에 대두된 것 같은데요. 시장은 어쨌든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올랐고 LG화학이 무려 11%나 빠지면서 80만원 더 붕괴됐습니다. 10만원 뭐 아이러니하게 10만원을 딱 놓고 했네요. 99,900원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이 MSCI 편입에 대한 그런 인덱스 편입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가 돼서일까요? 오늘 빠졌습니다. 크래프톤도 빠졌죠. 신규 상장주가 모조리 빠졌고 제가 지난주 얘기 드린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모르겠는데 있는지 신규 상장주들 수급이 빠져서 이 종목들이 가치와 성장과 상관없이 하락해야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자장면은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강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약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라오면 때리겠다 물려있는 개인들도 유동성의 그 동학개미들도 좀 심리적으로 지금 상당히 떨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오진 못했어요. LG전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 전기차 셀 아니고 모듈을 만드는 회사죠. 모듈 GM에 납품하는 그런 전기차의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LG전자는 제가 제 유튜브에 영상을 커버하고 나서부터 한때 좋았지만 지금 그 이하로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조만간 이 부분도 업데이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쪽에서 크게 보고 있었는데 주가는 지금 악재로만 좀 계속 치닫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가 오늘 1%도 못 올랐어요. 그쵸? 반등은 했는데 반등답지 않은 시원찮은 반등이었고요. 왜냐? 거의 지금 고점 대비 코스피가 7.5% 빠졌거든요. 3,300포인트 이상 갔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만 그리고 5% 이상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만 5% 이상 하락이 했죠. 근데 오늘 2.6%나 반등을 했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10조, 13조. 그죠?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기는 했지만, 일단 거래 대금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개인이 아침에 코스닥가 800억을 사는 모습 보였었는데 한 번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반대 매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반발 매수수 있었기 때문에 800억이 들어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다 나가고, 와, 이 정도 하루에 4,600억이면 코스피가 5,700원인데 정말 많이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많이 샀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사실 그쵸?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7일, 28일인가요? 26일, 27일인가요? 제가 요거에 감각이 아직 좀 떨어져서 하여튼 요 날짜 두 날짜에 있었는데 원래 오프라인이었죠. 이게 잭슨홀 미팅이 뭔지 아시죠? 각 국가에, 그죠? 뭐 각 국가 선진국인데 거의 다 한국은행도 들어간 적도 있고요. 이게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의 수장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통화정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미국의 잭슨홀이라는 한 컨퍼런스 홀, 이거 대학에 있는 미팅룸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옛날부터 꽤 오래됐어요. 지금 여기서 진행한 지. 근데 이게 원래 오프라인이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비대면으로 긴급하게 주말에 결정을 바꿨습니다. 그죠? 회의를 비대면으로, 뭐 줌 회의 이런 걸로 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 본격 부각될 것이다,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본격 부각돼도 시장에는 이미 많이 올해 초부터 선반영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달러는 오히려 오늘 일부 안정됐어요. 1180원까지 올라갔던 게 1174원에 오늘 마감했는데 이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외국인 매도가 확연하게 준 모습 보입니다. 오늘 하악업종에서 2,400억인가요?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2,600억. 근데 다른 업종은 다 세가지고 매도세가 전체로는, 그죠? 거의 순매수급으로 잡혔습니다.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니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6위 GM 전기차 니콜 여파 이것 때문에 나간 거고,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얘기 드리면 중국 쪽 규제, 이제 패시브 이런 ETF 자금들 섞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큰 종목이 나간다. 이 얘기 지금 또 할 수는 없어요.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최근에 계속 테이퍼링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판다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때리면서 패시브 ETF 자금이 해외 헤지 펀드들이 나가면서 덩달아 아시아 쪽에서 자금이 빠진 거다. 펀드 쪽 플로우가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가 최근에 없었죠. 거의 3개월 전에 엄청 폭락하면서, 그죠? 원화 가치로 뭐 3,500만 원인가요? 이 이하로 갔었는데 저도 실제 거래는 비트코인을 안 하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보진 않지만 이거를 계속 제가 언급하다가 최근에 왜 안 했었냐면은 유동성이 좀 비트코인에서 주식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5만 달러 다시 돌파했고 3개월 만에 최고치고 보니까 밑에 잡코인들마저도, 흔히 말하는 잡코인들도 뭐 신고가를 낸 것들이 있다고요. 이게 저는 유동성은 정말 아직도 넘쳐나는구나, 그걸 방증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저도 정치 얘기하는 게 싫지만 약간 신용대출 있잖아요. 이거 막 옥죄고 있다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이 한은의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신용대출 옥죄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올바른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정책인데 이게 아무래도 정권을 거의 마지막을 앞두고서 뭔가 나오는 정책 같은데, 기존의 신용대출들이 부동산에 의해 들어간 자금도 물론 일부 있겠죠. 일부 있겠지만 그거는 생활비나 오히려 직장인들이 쓰는 그런 자금의 용도가 클 텐데 왜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이론과 실무가 다른 그런 행위의 정책이 나오는지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자, 전기차 LG화학 왜 급락했는가 투데이 포인트로 좀 삼아봤는데요. 일단 이게 맥락이 뭐냐면 오늘 나온 게 GM에서 볼트에 대해서 6.8만 대 니콜이 나왔고요. 그죠? 이게 옛날 모델이고 이제 앞으로 향후 모델 주문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거마저 7.2만 대 추가 니콜 결정했습니다.
그죠? 이거 미래 거를 미리 주문은 들어갔었겠죠. 이유가 배터리 셀에 음극탭, 양극 있을 텐데 음극탭이 찢어져서 분리막이 접혀 있는 제조 결함. 이 분리막까지 얘기 나와서 오늘 아마 SKC, 그죠? SKIT 이런 것들 좀 같이 타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덜하긴 했어요. 그리고 LG전자 왜 떨어졌어 이러신 분이 있는데 LG전자 모듈을 만듭니다. 배터리 모듈 만드는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충당금이 LG화학과 LG전자로 같이 들어가고 요때 미리 설정한 6.8만 대 니콜에 이어서 7.2만 대면 합이 14만 대인데 이 7.2만 대에 추가 설정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LG화학의 향후 시장 장악력 점유율 문제가 마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우려가 오늘 급락을 만든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찢어지고 분리막이 접히는 이 제조결함이라는 건 타사, 그죠? 타사가 다시 뭔가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실제적으로는 기술력 뭐 반도체로 치면은 수율 문제 이런 거랑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력 진입장벽의 문제도 생각한다면 단기 악재는 오늘 주가가 빠진 게 맞지만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쵸? 삼성 SDI랑 우리나라 이제 SK 이노베이션 3사의 그런 어떤 기술력, 배터리 셀에 대한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현대차 같은 제조업의 니콜과는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코인베이스 상장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이 회사가 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추가로 매수하고 한국 수익의 10%를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수익원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 자본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 유명한 데죠. 이게 상장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중장기적으로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주식 사시는 분들한테 이번 주부터 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이 회사가 원래는 자국에서만 했는데 타국까지 거래 서비스를 한다는 건 또 최초입니다. 자, 비트코인 4월에 64,000달러 넘어섰다가 5월달에 급락했었죠. 그게 뭐 일론 머스크의 계속 트위터질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중국 당국이 지금 핀테크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들 정말 뭐 비트코인 뭐 완전히 통제하겠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거의 뭐 패닉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뉴스 안 나왔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진짜 최악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바닥이에요, 바닥.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증시랑 비슷한 국면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뭔가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유동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모두가 막 팔고 나가고 싶을 때 그리고 그런 걸 조장했을 때 그때가 바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코스닥 차트 잠깐 점검해 볼게요. 이게 좀 1년치 좀 넘게인데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코스닥이 정말 많이 빠졌었어요. 430포인트인가요? 정말 많이 빠졌었고 딱 요게 더 길게 봤을 때 코로나 이전 2월로 돌아가면은 이때가 650에서 700포인트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계속 코스닥은 몇 년 동안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뭐 중간에 한번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600레벨, 700레벨이었습니다. 이번에 1000이 올라온 거는 약 코로나 이전으로 치면 지수 상승률은 50%지 더블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S&P랑 나스닥과 비교해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오른 거지만 이 길게 봤을 때 이 650포인트에서 지금 990포인트, 1000포인트라고 치면은 50% 가까운 상승률 정도입니다. 물론 지수가 50%면 정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 한번 차트 10년치를 보세요. 정말 못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왜 못 올랐었냐면 옛날에 코스닥을 구성하는 거는 인터넷, 뭐 게임, 그죠? 뭐 반도체 이 정도였는데요. 이게요 지금 대표적인 성장주 2차전지,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여기 바이오 헬스케어에 이제 뭐 진짜 백신 뭐 포함이지만 이런 것들 그죠? 반도체는 기본 깔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 인터넷, 신성장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코스피에만 크래프톤 뭐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뱅크만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시총을 차지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400조 원을 코스닥이 거의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리가 많이 바뀌었고, 제가 요 121선을 지켜야 된다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깨지면서 좀 우울해 하셨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올라오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근데 121선을 깨졌다가도 어쨌든 복원력은 이씨 올라왔습니다. 며칠간 행보할지, 단방에 올라올지, 오늘 회복은 못했어요. 그쵸? 회복은 못했는데 단방에 V자가 될지 W가 될지 이렇게 해서 L자형에서 다시 반등을 주는 약간 이런 대화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 수급만 보면은요, 외국인의 액티브 수급이 코스닥에 들어온 것 같고요. 이들도 짱구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단타성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단 코스닥을 여전히 긍정적인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얘기 잠깐 할게요. 코스피 아까 기관이 6천억 가까이 샀다고 했는데 개인 물량을 받았는데요. 이게 안 좋은 게요. 금융투자에 대해서 물량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매수 매도가 기계적 거래, 이거야말로 진짜 패시브 물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액티브가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선물과 현물 차를 이용한 베이시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선물 빼기 현물인데 이게 매수 잔량 차면 매도하게 되어 있고요. 매도 잔량 차면 매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들어왔으면 또 언젠가 또 나갈 겁니다. 이게 내일 나갈지 며칠 뒤에 나갈지 한 달, 두 달 뒤에 나갈지는 몰라요. 그때그때 이 베이시스와 외국인의 선물 플레이에서 금융투자의 매수 매도 거래는 같이 병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코스피 상승보다는 단기 반등에 일단 시각을 돌리는 게 맞고요. 그런 짜증면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깨진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렇게 V자로 하기에는, V자로 하더라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죠? 현금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주말에 영상 올렸지만 현금을 좀 일정 부분 안 되는 종목에서 까야지 되는 종목에서 까시지 마시고요. 그런 비중 조정 조절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긍정적인 액티브 매수 수급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도 그런데 좋았는데 하여튼 이 섹터별 차이가 너무 컸었고 반도체가 좀 안 좋았다는 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일단 걸리긴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아마시라고 아시겠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뭐 디램 쪽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전망을 안 냈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부분도 미국 장비주가 이렇게 냈다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안 좋다 하기보다는 결국 패시브 자금이 나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나갔고 거기에 대한 중소형주 수급이 안 좋다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픽픽픽 종목은 좀 쉬려고 해요. 사실 픽픽픽 종목을 그동안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7월 한 달 동안 지금 8월 장세가 좀 상당히 약간 베어마켓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세장인 만큼 기존 종목들의 기존 종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계속 해드릴 거고요.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이 무려 개인이 4,800억을 팔았는데 아침에 800억이 매수가 진짜 한 10분도 안 돼서 나가버렸어요. 이것도 플러스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오늘 들어왔다 나간 자금은 거의 6천억 가까이 매도입니다. 결국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신의 피가 오늘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관적일 때 사고 낙관적일 때 팔아라, 이 얘기 아까 비트코인에 딱 걸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도 사실 금을 대체할 거다 이거다 아닌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유동성의 산물은 분명하고요. 어떻게 되면은 지금의 무형자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경제생존율, GDP 이런 것들이 제조업 이런 걸로 될까요? 이런 걸로 안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무형자산에서 나올 거고 뭐 소프트웨어, 인터넷, 뭐 미디어 이런 쪽에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성장, 아까 코스닥에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한 게 그런 쪽 성장에 대한 기업들을 얘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논란보다는
가열이냐 아니냐 이 논란에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가열을 표현하면서 그죠?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한테 제가 뭐 반대 의견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 혁신과 어떤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느끼셔야지 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종목의 PE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애널리스트가 평가하는 그런 것들, 기업 가치들을 좀 정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인데 군중 따라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노트는 사실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유동성 그리고 실적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이게인 것 같아요. 유동성이 근데 결국에 수급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수급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 함정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이랬을 때 주식을 셀링 하느냐 바이 하느냐, 승자는 결국에는 저는 바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수급이 안 좋을 때 밸류에이션 함정에 빠질 때 바이 하면은 결국 실적이 따라오거나 이게 플러스 성장이겠죠. 물론 실적이 지금 없더라도 2차전지 같이 성장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이 사이드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드는 결국 이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용과 담보, 대출, 급한 돈 이런 거 아니시면은 사실 못 버틸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이퍼링이요. 테이퍼링에서 주가 많이 빠진다. 테이퍼링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고요. 테이퍼링이 절대 금리 인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가 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상승할지 내일 또 하루 만에 하락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그걸 맞추면 신이고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올린 또 종목들이 다 같이 모두가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10버거가 갈 주식들, 2버거, 3버거가 갈 주식들 아니면 정말 이 회사는 좋게 봤는데도 실패할 종목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꼭 유념하여 제 채널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과 함께 그 경제적 자유와 부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라는 거 꼭 같이 그렇게 채널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맙습니다.